면접에서 안 어려운 질문은 없지만 그래도 동공이 흔들리는 질문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도 많은데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였나요? 라고 물어보면 힘들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먹고 살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를 갈 수는 없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취업은 연애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나야?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그냥 뭐 살다 보면 뭐 당연히 만나서 뭐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냥 저는 그와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회사에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원자는 이제 회사에 대한 집중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회사와 뭔가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원자인 거죠. 이 질문의 의도는 진짜 회사에 대한 집중성 또는 이제 지원자가 정말 얼마만큼 우리와 같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저는 이제 대처법이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발 먹고 사는 것들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지를 좀 생각하길 좀 진짜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건 당연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넘어서 뭔가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미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있어 이 회사가 무엇인지를 제발 생각해 보라는 거고 아니 나 그래도 모르겠다 나 진짜 다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첫 번째 이 회사에서 본인이 그 업무를 할 때 어떠한 포인트들이 정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이 해외에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 나는 일에 확장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왜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너 정말 진짜 너무 성격이 너무 선해 나만을 뭔가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이 좋아 이런 것처럼 그 회사만의 이유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형은 나는 전지현 과정을 중시하나요? 결과를 중시하나요? 둘 중에 어떤 거를 중시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참 단순한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이 이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답은 둘 다 좋아요 라고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가 별론데 과정만 좋은데 저는 그거는 좀 저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또 과정 빼고 결과만 좋은데 그러다가 회사에서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막 몰아대잖아요. 그럼 사고 터져요. 안 해도 될 일 막 하고 밖에서 뭔가 더 벌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특히나 영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 답은 가급적이면 둘 다 좋다. 뭐 상황에 따라 근데 다르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실제적인 예를 통한 그런 어떤 내 생각을 이렇게까지 해봤다. 라는 게 있으면 완전히 금상첨화죠.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신데요. 또는 이런 공백기가 있으시네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딱 봤는데 대부분 여기 모여있는데 여기에 점이 몇 개가 찍혀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뛰어나서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해서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건 어떤 부정적인 의도라기보다는 그 지원자가 그 사항에 있었던 이유를 저는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궁금해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쫄지 말고 나 뭐뭐 해서 이렇다 또 그 사이에는 무엇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졸업을 올해 2월에 했는데 뭐 이번에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면 한 6개월에 대한 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취업이 좀 잘 안 돼서 취업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준비했냐고 물어볼 거고 그 내용에 대한 구성들이 괜찮고 의미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공백이 3년이어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공백의 3년이 의미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정말 합니다. 다른 회사 어떤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거는 이제 지원자의 어떤 지원 일관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 쪽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관이 되면 지원자는 이제 일관성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원자들 가끔 받아 보면 이렇잖아요. 어떻게 한 군데를 지원해요 하면서 뭐 100장을 쓰다 보면 회사들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직무에 대한 일관성도 없어요. 여기는 영업, 여기는 마케팅, 여기는 무슨 뭐 기획 이렇게 쓴다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면접위원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 가지에 대해서 뭔가 집중력 있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회사를 지원했는데 좀 이 지원 회사와 관련 없이 지원한 것들은 그냥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친한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의도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변에서 생각하는 나는 다르거든요. 그런 주변의 어떤 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지원자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인간관계도 평가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말도 안 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관계인지도 알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깊이들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뭐 답변하실 때는 친구들하고 사실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면접 전에 친한 친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정말 아낀다면 정말 나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줘. 뭐 장점도 들어보고 단점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들어봐서 또 가서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해보지도 않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입사 후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가 아니거나 아니면 생각한 환경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 회사에 입사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큰 회사, 물론 뭐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변동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런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자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답한다고 생각하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중요한 거는 좀 세부적인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대학 때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갑자기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뭐 교수님이 뭐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생각보다 오래돼서 뭐 약속도 못 가고 뭐 어쨌든 뭐 이런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경험들을 해보면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면 오히려 더 많이 신뢰가고 좋아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정적인 대답보다는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근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해라. 저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믿어요. 할 수 있는 경험을 보여줘야지. 우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와 비슷한 질문인데 의도가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런 거야. 나는 장점이 뭐야? 나는 단점이 뭐야? 어떻게 보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좀 관심 가지고 보면 보이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회사도 좋은 지원자를 만나고 싶고 지원자들도 이제 좋은 회사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관심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회사의 장단점을 안다는 거는 뭐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이 안다는 것은 진짜 관심 있게 바라봤다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수익을 얻잖아요. 이 회사의 제품은 진짜 회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는 회사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이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분석한 것만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만 딱 들어보면 감각 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을 물어보는 거죠. 뭐 장점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점도 말하는 게 균형감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팁은 단점 말한다고 해서 진짜 단점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직무 지원해서 직무에 관련된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제품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단점 잘못 가면은 여기서 되게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왜냐면 회사에서 뭐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어요? 여러 사항들을 준비해서 만든 게 그거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단점, 뭐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여건이 어땠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뭐 개선해 나가서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여자친구분이 야 단점이 뭐야 했더니 너 성격 너무 거지 같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이런 데서 되게 뭐 세심하기는 한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그런 건 좀 덜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어떤 회사의 단점도 좀 바라보면서 이런 수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